강원 양구의 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가 이 작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흉기에 찔렸는데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은 2005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당포를 운영하던 화교 부부 왕씨였는데 용의자가 좁혀졌지만 물증이 없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살인에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친아들로 노부부가 사망한 후 사망보험금 외에 전당포 건물 등 많은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노부부 살인의 살인범이 친아들이 맞았던 것인지, 왜 지금까지 체포를 못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양구 중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전당포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주변은 순식간에 출입이 통제됐고 긴급 출동한 양구 경찰서 소속 형사 5명은 현장 보존 및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하얀 천이 씌워진 시신 2구가 들것에 실려 나왔고 사람들은 어떤 마을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구 2만 4천여 명이 사는 양구군에서 2명이 함께 피살된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였습니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피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발생 이후 마을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이전에 평화로웠던 마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당포 주인 왕씨와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양구에 정착해 살고 있던 화교로 1975년부터 전당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발견한 시신은 가슴 부위 등 12곳을 흉기에 찔려서 전당포 안쪽 방에 있던 1인용 간이 침대 위에 쓰러진 아버지 왕씨와 수리문 안쪽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간이 금고 옆에서 숨져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왕씨의 아내 역시 오른쪽 가슴 부위 등 3곳을 흉기에 찔리고 우측 눈 부분이 함몰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보게 된 것은 온통 피로 물든 방바닥이었고 참혹했던 살해 당시 상황을 짐작해 했습니다. 노부부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전당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들 왕씨였습니다. 피살된 노부부의 아들은 지금까지 전당포에서 잔심부름 등을 해왔습니다. 노부부 사망 전날 PC방을 갔다가 늦잠을 잤고 출근을 늦게 했다는 아들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평상시 어머니가 출근하라고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없더라 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들은 사건 당일 오전 전당포로 출근해 지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방에 들어가지 않고 한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정오쯤 찾아온 손님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및 혈액 응고 상태 등으로 미뤄 숨진 전당포 부부가 밤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내실에 있던 장롱한 물건이 흩어져 있긴 했으나 전당포 현관 및 창문 등에는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숨진 부부에게서 저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게다가 숨진 주인 주변에 개봉된 약봉지와 알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화교인 전당포 주인과 친하게 지내며 드나들던 이웃이 거의 없었다. 전당포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보안이 잘 되어 있었고 한번 내려간 셔터문은 아는 사람이 가도 열어주지 않았다.
저는 지금부터 3명의 용의자에 대한 의심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전당포 주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으려다 아는 사람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약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은 주인이 살해될 당시 잠들지 않은 채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범인이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었다면 방어를 하거나 반항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또 다른 형사는 방 안에 있던 3개의 장롱 중에 피해품인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장롱만 뒤지고 전당물은 그대로 놔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수사 대상은 자연스럽게 전당포를 자주 이용하던 단골 손님과 숨진 노부부의 가족으로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고 부부의 아들과 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급받아 감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진술한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대가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부모가 숨진 상태에 가족들이 세부 시간대별 일상생활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용의자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과 딸은 부모를 잃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며 경찰 수사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아들이 너무 태어난 모습이어서 상속재산을 누리지 않았나 추정했다. 그런데 유족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있을까봐 아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다. 경찰은 금전거래 과정에서 생긴 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단골 손님이던 군인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전당포에 월급 통장을 맡기고 돈을 자주 빌려 쓴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 찔리는 등 잔인하게 살해된 점도 금전 거래에 따른 원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헌병대와 기무사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행적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전역 군인 2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인근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와 B씨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2000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전당포에서 200만 원을 대출할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이후 전당포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과 달리 숨진 노부부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B씨 또한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신의 월급이 압류당하자 2001년 부부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양구경찰서뿐 아니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까지 총동원대에 3개월가량 샅샅이 증거를 찾는 작업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유족이자 최초 신고자인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지만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증거를 찾기 힘들었고 사건 발생 4년 만인 2009년 아들을 설득 끝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진실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비로소 경찰의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살 사건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에서 발견된 단서는 단 하나, 혈흔이 묻은 부분 족적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선명치 않아 용의자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 등의 일부 지문이 채취되긴 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참여했던 상당수 형사들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아들을 지목하며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어서 증거를 찾긴 힘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한 용의자의 일부 진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밤잠을 설치며 추가적인 단서를 포착하는 데 골몰했다는 한 경찰 간부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은 용의자가 있다. 당시 전당포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전혀 없어. 인근 도로변을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까지 모두 살폈었다. 심정은 있지만 용의자의 진술 내용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혹한 노부부 피살 사건이 발생했던 전당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공토로 남은 상태입니다. 2020년 4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도 꺼졌고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은 15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현재는 철거된 당시 사건 현장을 재현했습니다. 현장을 본 전문가는 보안에 철두철미했던 전당포에 자연스레 드나든 점, 현금 보관 위치를 정확하게 알던 점을 짚어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뒀고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부부의 죽음 이후 아들은 중국으로 떠났고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용의자로 낙인이 찍힌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 왕 씨는 PC방에 있다 1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다 모함이다.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졌다. 사건 당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왕 씨는 최면을 받았으나 집중하지 못해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면 전문가는 왕 씨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니까 몸이 경직됐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다. 사건 당일 기억부터는 의식적인 상태에서 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말한 것 같다. 아들은 대신 당시 자신이 만난 동거녀 박 씨에게 여러 의혹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 조사를 거부한 동거녀 박 씨는 전당포의 장부 정리를 맡았던 인물로서 전당포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박 씨를 싫어했는데 이유는 자신이 박 씨를 도박장에서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작진이 어렵게 찾아낸 동거녀 박 씨는 아들이 말한 부분과 반대로 부부가 자신을 좋아했으며 부부의 아들이 사건 이후 잠을 자면서 엄마 미안해 라고 잠꼬대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반된 진술로 서로를 용의자로 가리킨 두 사람의 진실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딸의 남편 강두필에 대한 의심도 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당포에 경보기를 달았다는 사람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몸체가 없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한 달 후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전원 스위치가 꺼진 채였다. 제작진은 아들 왕 씨에게 경보기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고 의심만 쌓일 뿐 더 이상 진범을 잡을 수 없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은 캐면 캘수록 더욱 의심은 커지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